장편소설 독도서는 책 읽어주기 제2장 야망 하나 인터뷰 1 하나 둘 혓보의 구령소리에 맞춰 해모수의 펀치가 미트 속을 헤집고 들어간다. 푹 해모수의 펀치 한방 한방이 미트에 꽂힐 때마다 엄청난 무게의 파괴력이 손바닥으로부터 어깨뼈 속까지 전해지고 혓보는 저려오는 통증으로 미간을 찌푸린다. 계속되는 해모수의 강펀치에 휘청대면서도 혓보가 질책의 소리를 질러댄다. 동작 봐라, 느리다, 느리. 그 주먹에 언놈이 맞겠노? 해머쳐! 그때 혓보의 휘두르는 미트를 더킹하며 해모수가 재빨리 오른손 잽을 복부에 꽂아 넣는다. 배를 움켜잡으며 혓보가 쓰러진다. 쭈그려 앉아있는 혓보를 내려다보며 해모수가 싱긋 웃으며 놀린다. 자식, 그것도 못 피하냐? 그러면서 느리다고? 중량급인 미들급에서도 하드펀치로 소문난 해모수의 주먹에 라이트급의 혓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했다. 비록 잽이었지만 해모수의 잽이 혓보 체급에서는 강타자의 클린 히트와 맞먹을 만했기 때문이다. 임마, 트레이너 패는 놈이 어딨노? 허리를 굽힌 채 얼굴을 꼿꼿이 쳐든 혓보가 해모수를 노려보며 악을 선다. 야, 그만하자. 마음먹고 주먹을 쓸 수가 있어야 실력도 늘지. 매일 샌드백이나 두들겨야 하니 원. 해모수가 링을 내려오면서 샌드백 쪽으로 다가가자 체육관 내 대부분의 관원들이 하던 훈련을 끝내기라도 한 것처럼 해모수의 샌드백 치기를 지켜보기 위해 해모수 주위로 몰려든다. 저마다 챔프의 꿈을 안고 도장을 놓고 한 10대와 20대 초반의 꿈나무들이다. 타고난 강타자로서 스피드와 유연성을 골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허리 힘을 최대한 끌어들여 날리는 해모수의 펀치는 헤비급 선수와도 맞먹을 정도라고 유관장은 평가한다. 그런 해모수의 주먹이니 그의 훈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목이 넓어지는 것이고 강펀치가 장렬할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샌드백을 보면 간접 쾌감으로 속이 후련해진다. 가볍게 더킹과 위빙을 하던 해모수가 샌드백의 복부에 레프트를 꽂음과 동시에 다시 왼손을 뽑아내어 숏훅을 얼굴 왼쪽으로 찍어 돌린다. 정광석화 같은 레프트 더블을 샌드백에 꽂고는 다시 한 번의 더킹으로 상대의 주먹을 흘린 해모수가 이번에는 상대의 왼쪽 옆구리에 거의 라이트를 박아넣고 클린치를 하려고 들어오는 상대를 피해 왼쪽으로 살짝 위빙을 하면서 레프트 어퍼커트를 꽂아버린다. 실전이라면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나겠지만 천장에 달려 흔들거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 샌드백이라 해모수는 마음 놓고 상대의 상체에 주먹을 퍼부어댄다. 라이트 잽을 던지며 오른쪽으로 돌던 해모수가 순간적 더킹과 함께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상대의 턱에 폭발시키고 더킹, 잇따라 라이트,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며 속사포 같은 해머 펀치를 쭉쭉 뻗어날린다. 해모수의 연속되는 펀치의 장렬로 샌드백은 복부의 충격 때문에 앞으로 꺾여 엎어지는 상대의 모습처럼 공중에 떠서 내려오지를 않는다. 지켜보던 관원들이 모두 혀를 내두른다. 해모수의 기량과 펀치력을 익히 알고 있던 관원들이지만 70kg을 웃도는 중량에서 발산되는 스피드와 테크닉, 경쾌한 푸트웍은 경량급 선수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볼 때마다 관원들을 경탄의 함성으로 몰고 간다. 사실 해모수는 스피드와 테크닉의 향상을 위해 평소에 꼭 몇 라운드씩은 경량급 선수들과의 스파링을 가져왔다. 상대가 6온스, 8온스를 끼고 실전으로 덤비는 반면 해모수는
14온스의 글러브를 끼고 수비 위주의 스파링을 한다. 상대의 날쌘 공세에 더킹과 위빙, 패팅으로 주먹을 흘리고 사이드 스텝, 백 스텝을 이용해 상대를 교란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주로 스피디한 상대를 가상한 방어 목적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반복된 훈련의 효과로 상대를 읽는 해모수의 눈은 날카로움을 더해가고 스피디한 몸놀림으로 퍼부어대는 상대의 공격도 예리한 그의 눈에는 허점의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간다. 링 위에서 해모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협보가 중얼거린다. 물건이야 물건. 미들급의 중량으로 해모수만큼의 유연성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세계 정상급에 있는 몇몇 깜둥이들 뿐이라고 생각했고 협보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6개월의 합숙훈련과 깜둥이들과의 실전 경험이 쌓인다면 전성기의 슈거 레이 레너드와 한판부터도 가능할 거란 생각을 하면서 협보는 자만 없이 한 방 한 방에 땀을 튀기는 해모수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해모수가 흐르는 땀을 훔치며 긴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체육관 문이 열리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도장 안으로 들어선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앞선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뒤를 이어 세 사람이 가벼운 목례의 눈인사를 보낸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듯 사내 둘이 카메라와 소품 가방을 들고 뒤따른다. 관장님 계십니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만. 예, 어서들 오이소. 해모수의 훈련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협보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면서 링을 훌쩍 뛰어내린다. 앞선 사람에게 넙죽 인사를 하고는 관장실을 가리키며 쫓아가더니 유관장과 함께 나온다. 관장이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여 손님들을 모시고 사무실로 사라진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들을 바라보던 해모수가 가볍게 전후 좌우 스텝을 밟다가 고개를 숙이며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내뻗는다. 뻔! 체육관의 정적을 날려버리는 한방의 펀치로 잠시 낯선 상황에 빠져있던 관원들이 이 소리에 깜짝 놀라 해모수 쪽을 바라본다. 야, 모두 제자리 가서 훈련들이나 해. 해모수가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자 모두들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더니 제각기 훈련에 돌입한다. 링 위에는 두 명의 선수가 공 소리와 함께 헤드기어를 쓰고 링 중앙을 향하고 대형 거울 앞에서는 타닥타닥 줄넘기로 머리카락이 물결친다. 링 안팎에서 땀을 쏟으며 훈련에 열중인 선수들이 체육관의 열기를 후끈 달구고 있다. 2. 관장실에서 쫓아나온 협보가 해모수에게 달려와 취재 기자가 해모수에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는 듯이 바라보는 해모수에게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방송국에서 스포츠 종목별로 유망주들을 취재하는데 복싱 종목에서 해모수를 추천받아 왔다는 것이다. 협보의 떠벌림을 담담하게 듣고 있는 해모수를 향해 유관장이 문을 열고 부른다. 인사드려라. ABC 방송국의 스포츠 파트 기자이신 김광현 기자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해모수입니다. 운동 중이던 터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인사하는 해모수에게 김 기자가 악수를 청하며 친밀감을 표해온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배 선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시합도 몇 번 관전했는데 대단하더군요. 중년의 연륜으로 보이는 그는 둥근 얼굴에 배가 불룩 나온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정감을 풍기는 기자였다. 해모수는 과찬의 머쓱한 웃음을 보이며 다시 한번 인사를 한다. 유관장이 김 기자 옆의 손님들에게도 인사를 권하자 김 기자가 친절하게 소개를 한다. 김 기자가 맞은편 소파의 동행들을 소개하는데 맞추어 해모수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누어 간다. 이었고 아래로 떨구어져 있던 시선을 소파의 끝으로 가져가며 인사를 위해 동공의 초점을 맞춘다.
그때까지 긴 머리를 떨군 채 무엇인가 메모에 열중이던 여인이 김 기자의 소개와 함께 미소 지은 얼굴을 들어 밝은 눈빛을 던진다. 안녕하세요. 조주경입니다. 여인이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배 선수, 조주경 씨는 우리 밀레니엄 특집 프로의 메인 MC로서 우리와 함께 현장의 주인공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취재를 하고 있지요. 새천년 첫날의 특집극으로 방송국의 개혁적 차원에서 편성된 프로그램이라 방송국 측에서도 지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청자들에게 한반도 한민족 천년의 희망을 생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편성돼 관계자 모두 정열을 쏟고 있고 특히 조주경 씨가 그 주축을 담당하고 있지요. 준비된 원고를 읽듯 읊어내려가는 김 기자의 설명을 흘려들으며 해모수는 자신의 두터운 손을 이승으로 가려진 그녀의 따사로움에 얹는다. 3. 공식 경기를 통해서 매스컴으로 알려진 해모수의 전적은 11전 전승의 전 경기 1라운드 KO승이다. 그중 최근에 한 번 동양 타이틀전의 메인 게임에 앞서 벌어진 세미 파이널전에서 방송으로 선을 배웠을 뿐 아직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모수는 그 한 번의 게임에서 팬들에게 인상적인 1라운드 KO승을 보였지만 중량급에서 한 방의 펀치를 가진 선수는 힘들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천한 전적의 강펀처에게 복싱 팬들은 관심의 눈길을 주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미들급, 주니어 미들급, 슈퍼 미들급 포함해서 미들급에서 강타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 중 챔프만도 여러 명이다. 김기수, 유재두, 박종팔, 백인철 등 진정한 강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 강타자들이다. 특히 박종팔과 백인철은 KO 프레이드로 연속된 승부사들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복싱 팬에게 미들급 등 중량급에서 하드펀치라는 이유만으로는 주목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챔프 배출로 손가락 안에 드는 복싱 강국에서 동양 랭크로 그런 말을 하는 해모수에게까지 큰 기대의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은 유망주로서 복싱 관계자들의 시선이나 끌고 있을 정도인데 그들도 해모수의 테크닉과 스피드 등 기량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4.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모수는 스포츠가 좋아서 체대를 진학하였고 그때까지 그는 무명의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운동 환경으로는 천년의 혜택을 받은 팔공산에 살면서 매일을 로드워크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심폐력과 근력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였고 등산, 수영, 복싱 등으로 정신과 체력을 길러나갔다. 특히 복싱에는 환상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서 소년기부터 TV를 스승삼아 복싱을 배웠는데 집들의 아름드리 잣나무 가지에는 매일같이 해지도록 두드려댄 낡은 샌드백이 그의 열정을 대변하여 걸려있다. 체대에 들어간 해모수는 마음껏 스포츠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스포츠 활동에 투자했다. 많은 스포츠의 경험을 쌓으면서도 복싱에 대한 애정은 여전해서 바쁜 일상에도 짧은 시간이 남아 샌드백 치기와 섀도우 복싱은 그러지 않았다. 어쩌다가 해모수의 펀치에 샌드백이 날리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나 그의 복싱 입문을 권유할 정도였다. 그러나 해모수에게 대학 생활의 수많은 경험과 활동들이 그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았고 그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바쁜 대학 시절의 4년이 지나갔다. 대학 졸업과 함께 입대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한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던 어느 날 불현듯 체육관의 문을 두드린다. 네, 오늘 2장 야망 하나 인터뷰를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만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